어, 민주당 1차 선거인단 모집에 지금 76만 명이 몰렸다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컷오프는 선거인단이 뽑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선거인단에 들어갔는데 왜 전화 안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1차, 2차, 3차까지 모집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건 76만 명이 몰렸는데 19대 때는 5일간 23만 명이랍니다. 5일간 23만 명. 뭔가 기록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 80만에 76만 더하면 156만. 벌써 이제 44만 명만 모으면 200만 명 넘는 건데 이참에 한 250만, 300만까지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19대랑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뒤에 2차 모집이랑 이렇게 더 남아있는 시간이 또 있고요. 19대랑 비교했을 때 이번에 1차 모집 같은 경우에 기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6만 모였죠. 어저께 방송까지 보니까 국짐 쪽 사람들이 우리 보고 44만 선거인단 총원 44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19대 때는요. 우리 쪽에 권리당원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권리당원이 19만이었어요. 지금은요 80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만과 80만, 20만으로 쳐도 60만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9대 때는 이 60만이 따로 선거인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엔 선거인단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9대식으로 치게 되면 지금의 76만, 44만 아니고요. 76만에다가 플러스 60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9대 기준 보면 133만이 지금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단순 계산해서 기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133만에다 곱하기 3만 하면 지금 400만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2차가 또 모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로 선거인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역선택으로는 그렇게 숫자만 들어오기 힘든 게 그렇죠. 이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민주당 경선이 흥행한다고 하면 저쪽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막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막 들어가는 건 힘들고 이제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이 그 민주당 경선 인단에 포함해가지고 이낙연을 찍어서 후보로 밀어 올린 다음에 이낙연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윤석열하고 붙여서 이긴다 뭐 이런 식 이야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언론이 뭔가 흐름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민주당 경선 인단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흥행시켜보자라고 하는 국민적 흐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5%를 움직이려면 5만 명이 필요하잖아요. 5만 명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정당을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굳이 세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5만 명을 조직한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포함이 안 된 숫자예요. 네네.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만 당비를 납입하면 투표권이 생기잖아. 예. 근데 혹시나 내가 권리당원인데 당비 납입이 6개월 이상 안 됐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긴가민가니까 선거인단 가입하라는 거고 예. 그 선거인단이 76만 명, 그러니까 80만 명 가까이 1차로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8월 달 내내 경선이에요. 그리고 9월 초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캠프가 좀 과열되어 있는 건 맞아 보이는데 방법을 정상적으로 뭔가 페어플레이를 하면 내가 안 찍더라도 존경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예. 근데 그런 자산들을 다 캠프에 있는 아까 말한 그 3명 정도의 그 약간 좀 캐릭터 모자란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비호감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추미애 후보의 공격이 뼈 아팠던 거죠. 그 뼈 아팠던 것이 자신들 득표율에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보니까 바로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 예비 경선 보면서 우리가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딱 원했던 반응은 뭐였을까요? 진짜 와, 저 당의 예비 후보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다. 보기 좋다. 맡길만 하다. 다 좋은데 누굴 뽑지?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중에서 공보다 과 쪽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서로를 깎아먹고 이러면서 우리 후보들한테 생채기를 내고 전투력을 깎아먹고 이러고 있는데 전 이건 진짜 보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건 반역질 아닌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사기 민주정부 건설 아닌가?
사실 싸울 때는요,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만 알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4기 민주정부 건설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런 생각해보세요. 진짜 전투하면 어떻게 되냐. 저쪽에서 정말 소나기처럼 막 총알이 날라오죠. 그때 숨지 않고 손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투에서 핵심은 용기입니다. 그럼 선거에서 핵심은 뭘까요? 선거에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후보 간의 동지적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 예비 경선을 보면서 동지적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서로 깎아먹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전은 불가능해요. 만들어져 있는 구도라는 게 그 구도로 세상을 읽을 줄 모르니까 무리수를 쓰게 되고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비호감이나 네거티브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분이 지금 새날 푸나가 이낙연 까는 건 잘못된 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도 계속 너무한데. 잘하고 있다면 상관이 아니, 없는데 해도 너무한데 어쩌고 지금까지 참은 거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낙연을 보호하려고 했던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신민님 이야기랑 맥이 다 있는 건데 우리 주자들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다. 일종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하는 거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 비열해. 그 비열함이 오히려 민주당 경선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 전달을 그쪽 지지자한테 둘리지 마라. 거기에 걸리면은 그 안에서 이게 안 보인다.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사이에 쌓여서.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거기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꺼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광주 호남의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서중 1고 나왔을 거예요. 서중 1고의 분위기 이미 절반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절반이라고 제가 좀 높여서 말씀드리는 아니 거죠. 어떤 유튜브 채널 새끼가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이재명 지지 안 한다고 가더라고. 아니 이낙연 지지 안 한다고 가더라고. 그거랑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어디서 지연 학연 그런 얘기를 이낙연 기자가요. 5.18 1년 있다가 전두환 외교 잘한다고 기사 쓰신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 민주당 경선 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번 상대 주자들이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정리해야겠네요. 신문 기사. 그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자, 어쨌건 이야기, 이낙연 이야기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입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우리 쪽 주자들 비판하는 거 좀 짧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준석이 입으로 성한자 입으로 망한다가 딱 지금의 그 케이스잖아요. 자, 여성부 하는 일 없어 여성부 폐지? 통일부 하는 일 없어 통일부 폐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구구 선동 정치잖아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나 남성들이 반응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가치관도 역사적 맥락도 없이 그냥 툭 던져. 여성부 하는 일 없으니까 폐지. 통일부 하는 일 없으니까 폐지.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이 2.3% 떨어지고 민주당 여성 지지율이 5.1% 올라갔다. 그러니까 특히 그 20대 여성 지지율이 1%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는 이제 인구를 반영해가지고 보정하다 보니까는 이제 0을 1%로 끌어올린 거지. 사실 20대 여성들한테는 지지율이 완전히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 가벼움 이런 게 이제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죠. 여가부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딱 성과가 없네. 없애. 통일부 지금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통일 못했어. 없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쟁 안 일어나는데 군대 없애야지. 싸우지도 않는 군대를 왜 돈을 그렇게 크게 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그 일본하고 힘들게 무역전쟁 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어 독일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가를 이명박처럼 기업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국가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예. 그 권영세가 맞는 말 하나 했거든요.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해야 될 때만 좋은 국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지지고 볶고 공격도 받겠지만 필요한 부처는 존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고쳐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도 여성부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여성부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건 이명박근혜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 등을 만들면서 했던 건 다른 개념이라고. 지금 여성들만의 목소리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 레디칼 페미니즘 이런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면 저쪽이 잘못 사용했으면 우리가 고쳐 쓰면 되는 부분을 없애자. 아까 말한 통일부 필요 없다. 통일부인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준석 입 때문에 난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얘 입방정이 너무 이제 심한데요. 자기가 왜 당대표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당대표가 된 것은 대선 관리하려고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국진당이 내놓으라 할 만한 대선 후보가 지금 없다 보니까 혼자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아직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가부 없애자, 통일부 없애자 이런 얘기가 결국은 반여성, 반통일. 아까 방금 야수님 얘기한 대로요. 20대 여성 지지율이 지금 국진당이 1%인데요. 민주당이 27%예요. 그럼 우리가 27배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준석 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반여성, 반통일 이런 굴레가 결국 당신네 당에서 나중에 후보를 냈을 때 그 후보에게 전부 다 더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입방정이 결국 자살골, 자행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그 이준석 대표가 되게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미국 하이틴 무비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토론 잘하는 똑똑한 엘리트 우등생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말이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논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유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자기 언어로 다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라벨링 해가지고 그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둬서 계속 몰고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말장난 중심의 어떤 토론 기술을 몸에 완전히 확 DNA처럼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본인이 되고 싶어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라는 엄청 큰 중책을 맡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자극적인 표현이 뭘까?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이제 정치계에서 야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헤드라인으로 딱 꽂히는 키워드가 될까? 항상 그 머릿속에 그게 가장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여가부, 그러니까 여성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여가부 폐지하자. 결국에 또 자기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슈를 덮어야 되는데 뭐로 덮지? 통일부 없애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자기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어떤 그 머릿속에서의 세계를 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자기 무덤 파는 짓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높아져갖고 이제 40%를 처음으로 우리가 2007년 이후에 돌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37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가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1위, 2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죠? 스위스라거나 뭐 핀란드라거나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어떤 나라들이? 바로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현대복지국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표들이 엄연히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역행하는 식으로 이준석이는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정부라는 것도요. 내용적으로 작아야 되는 것인데 작은 정부와 적은 정부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가 작아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작은 정부가 되는 게 아니죠. 국방부 하나만 놓고 나서도 거기에다 예산 다 때려박으면 그건 큰 정부 되는 겁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도 구별을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부자 나라의 가난한 정부. 지금 우리 예산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규모에 비해서는 예. 엄청 적게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국가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뒤지고 볶고 싸우게끔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는 이미
그 작은 정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가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이준석이 생각하는 작은 정부는 그런 거거든요. 소수의 엘리트가 끌어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입하면은 약육강식 시스템 속에서 정부는 방관자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실력 없고 안 되는 애들은 나가 떨어져도 그거는 실력대로 싸운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빽 있고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하버드를 국가 돈으로 가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잘한 거지. 약육강식 시스템에서 난 예.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인 예. 거예요. 역시 고대 사회학과 맞아. 다운 씨가 고대 사회학과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회까지 잘 보고. 감사합니다. 예. 결혼식 사회. 아무튼 이준석은 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식으로 관심을 받던 평론가예요. 평론가만큼 말 잘할 사람이 있어? 그 평론가가 자기 가치관이 정당 운영에 투영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똥불 차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장모 유죄가 빵 맞고 막 줄리 튀어나오잖아요.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망조의 길로 가고 있다. 난 그렇게 보여요. 이미지 하나가 딱 바뀌잖아요. 나쁜 이미지가 바뀌면 정치인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이미지가 하나 바뀌어서 안티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일에도 그 안티에서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극렬한 안티를 사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뺏겼던 이유도 극렬한 안티가 만들어진 거죠. 소위 말하면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준석은 입으로 망합니다.